안녕하세요, 안겼습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10시 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신저가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최근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당장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실 텐데, 자, 그러지 마시라고 이른 시간부터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만큼은 최선의 결과 받아보실 수 있게끔 매도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어딘가 뭐를 바닥을 예측을 하면서 이제는 반등하겠지, 여기서는 바닥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굳이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들에게 수익을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주가가 1000억으로도 끌어올리기 어렵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여기에서 물려있던 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에 또 올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그리고 나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우리가 최소한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물량을 던지는 시점,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과 그리고 외인들의 물량이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여주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가 꼭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죠. 자,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보시면 어때요? 1조 원의 이상의 이런 신용잔고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신용 물량이 1조 원 이상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반대 매매를 나오게끔 털어내고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재 외인들의 비중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52.64%, 52% 이상의 물량이 남아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일전에 보여줬던 이 흐름을 봤을 때 외인들의 비중이 저가의 흐름이 어디에 있었냐? 23년도 1월이었습니다. 자, 그때 여기였죠, 여러분들. 바닥권을 짚고 이제 올라오는 이 시점이었는데 이때 신용잔고가 얼마였냐면, 신용잔고가 아니죠. 외인들의 비중이 얼마였냐면 49%대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52%대 외인들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제는 바닥이겠지 하면서 물량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들의 수급적인 변화, 외인들의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때와 지금 거의 가격권이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는 반등했고 이때는 떨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이때는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시점이었고 지금은 이렇게까지 하락하는데도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야. 절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안에서 외인들의 이러한 비중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창구별
어떠한 현황에 있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전부를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전에도 6만 원을 이탈한 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예수금에 있다면 막연하게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변화,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소한 이 정도의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급락하겠지 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외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또 언제가 될 것이냐, 자, 이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HBM 관련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TSMC에 뒤처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이러한 이슈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던져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한번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취임 2주년, 회장 취임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이재용 회장의 취임이 자 10월 27일입니다. 27일. 자, 내일이죠, 여러분들. 자, 2주년에 대한 자, 이 일정. 자, 이 일정에 맞춰서 쇄신책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또 이건희 회장의 사주기가 있었고요. 사주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가운데서 10월 31일에 또 어떤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다음 주에 이때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때 확정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할 겁니다. 자, 10월 27일 날 추가적인 이야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10월 31일 날에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HBM을 넘어서는 넥스트 HBM, 다음 HBM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금을 준비를 해놓고 어디 시점에서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반대체 겨울이 오네 만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어때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움직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애플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그 가운데서 시가총액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반도체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엔비디아의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것도 내년에 자, 소비 점유율에 있어서도 엄청난 점유율, 자,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가운데서 하이엔드 제품, GPU 제품의 확장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하이닉스 쪽에서 연내 HBM3에 대해서 12단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자,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물론 좀 늦춰지긴 했어요. 그 가운데서 내년에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점유율 70%를 과연 하이닉스만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트렌드포스에서는 자, 소비 점유율 85%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HBM3에 대해서. 그러면 하이닉스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 공급을 염두를 해두고 이렇게 비중을 늘려갈 수밖에 없다,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최근에 이 블랙엘에 대한 이슈도 12개월치가 완판이 됐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HBM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결국에는 젠슨항 CEO도 블랙엘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 중에 있고 수요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HBM3에 대한 부분이 똑같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 가운데서 삼성도 자, 빠르게 HBM3에 대한 부분
여기에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HBM 대신해서 GDDR로 또 NVIDIA를 뚫는다. 자, GDDR7에 대해서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업계 최고 사양 존재감이다. 연내 주요 GPU 고객사에다 검증을 시작을 했다. 내년 초에 상용화를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전에 엔비디아에서 하이엔드 GPU 제품 확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결과적으로 삼성 쪽에서 엔비디아와 검증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내년 초에 상용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HBM3가 아니라 이제는 HBM4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와지고 있죠. 자, 6세대 D램에 대한 첫 수율 확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HBM4부터는 삼성이 4나노를 통해서 SK하이닉스와 TSMC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비용이 오르더라도 고성능 저전력을 실현을 통해서 지위를 앞서 나갈 수 있게끔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야.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된다. 하반기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할 게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에 집중을 하면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개인들의 물량 털어내는 시점, 신용잔고에 대해서도 1조 원 이상의 신용잔고가 있기 때문에 자,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과 그리고 외인들의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큰 불안감에 여러분들 또 실수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실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한번 더 남겨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당장에 다음 주에 자, 너무나도 중요한 일정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함께 보세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분할 매도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삼성이라고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공간에도 초대를 해드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이 수급적인 분석들 그리고 HBM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드리면서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자,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빠르게 입장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고요. 여기 매도할 시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고민할 시간 없고 손 놓고 있을 시간 없기 때문에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민하다가 실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부 다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 FT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우리가 또 급등 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